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문동입니다. 자, 오늘 예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이제 근현대사 파트고요. 전근대가 조선시대로 끝났죠. 이제 근현대사고 출제 비중은 한 40% 정도 돼요. 네, 40%. 자, 그럼 근현대사를 볼 텐데 일단 근현대사는 크게 단원이 3개로 돼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목차를 먼저 보자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사는 순서가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목차, 네, 그 다음 목차, 요런 식으로 정리해야 차곡차곡 정리가 돼요. 그냥 해당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근현대사는 단원이 크게 3개로 돼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은 우리가 나라문을 여는 시기다. 개항기라고 하고요. 개항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우리는 개항을 하는데 결국에 개항하는 과정이 뭐가 돼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두 번째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일본이 망한 게 언제죠? 일본이 망한 게 우리의 해방이니까 45년 8월 15일이죠. 제가 지금 1945 하지 않고 45라고 했죠. 근현대사는 연도가 필요한데 하나의 팁 중에 하나는 앞에 1900은 너무 당연해요. 그죠? 1800 또는 1900, 요건 너무 당연하다고요. 뒤에 두 자리만 잘 보세요. 기준을 볼 때 전근대사는 100년 단위로 세기, 몇 세기 초반, 중반, 후반 요 정도면 충분한데 근현대사는 사건들이 빼곡하다고요. 그래서 연도를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연도 알아야 돼요. 근데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자? 뒤에 두 자리만 보자. 그러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이 망한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거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제 현대사라고 할 겁니다. 현대사. 자, 그래서 근현대사는 크게 단원이 3개로 되어 있다.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그 중에 오늘 배울 파트는 어디냐? 개항기입니다. 우리가 나라문을 여는 시기인데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구나. 그죠? 근데 개항기만 하더라도요. 개항기를 우리 어디부터 보냐면 1863, 63 대원군 집권부터 쭉쭉쭉 가서 나라 뺏기는 1910까지예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사건들을 쭉쭉쭉 집어넣으면 너무 많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정리가 잘 돼야 된다 그랬죠, 정리가? 그래서 개항기를 제가 임의적으로 좀 쪼갤 겁니다. 요건 뭐 제 기준이에요. 시험에 딱 맞춘 제 기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개항기를 좀 쪼개서 봅시다 하면, 요렇게 구도를 나눈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개항기를 나눠서 보면, 우리가 나라문을 여는 개항기는 결국에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이에요. 열강들 간의 다툼 속에서. 그래서 주요 열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개항기를 크게 여기서도 3개로 쪼갭시다 하면 첫 번째, 누구 대 누구의 구도냐? 우리의 전통적인 종주국이 누구죠? 청나라예요. 청나라. 병자호란 패전한 이후에 우리는 계속 신하국가였다. 전통의 종주국. 조선은 자주국? 아니에요. 속방입니다. 속방. 속국. 신하국가. 자, 근데 새롭게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 떠오른 게 일본이다. 그래서 1번 구도는 청일 간의 구도예요. 청일 간의 구도. 그럼 청일 간의 구도로 쭉쭉쭉 가다가 이 둘 간의 다툼이 치열해지겠죠. 그럼 결국에 마지막은 전쟁으로 끝날 거예요. 그게 1894 하면은 청일 전쟁인데 결과는 아시죠? 누가 이겨요?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1번 구도는 쭉쭉쭉 가다가 1894 청일 전쟁,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 그럼 청은 이 구도에서 아웃될 겁니다. 청은. 그럼 이제 두 번째 구도로 가면 청나라가 아웃됐으니까 이제 일본이 남았죠? 그러면 일본 혼자 가겠네라는 생각이 들 텐데 새롭게 이 구도에 뛰어든 게 누구냐면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가 물론 일본 구도 때도 슬슬 내려와요. 근데 본격적이진 않아요. 본격적인 구도는 청나라 아웃시킨 그 다음 시기예요. 그래서 2번 구도가 러일 간의 구도예요. 딱 언제냐? 청일전쟁 마무리되면 러일전쟁 구도로 바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 간의 대립이 쭉쭉쭉 심해지다가 결국에 1904년도 가면은 전쟁이 날 거고요. 이 전쟁에서도 승자가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승리로 러시아는 여기서 아웃이 될 겁니다. 그럼 1번 구도 청일, 2번 구도 러일. 그럼 러시아까지 아웃을 시켰다 그러면 세 번째 구도로 넘어갈 텐데 이제는 주요 경쟁국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 혼자 가는 시기예요. 그걸 이른바 저는 뭐라 부르냐면 일본 혼자 달려간다. 일본 독주기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자고요? 일본 독주기.
일본 혼자 달려간다.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러일 전쟁이 1904에 시작해서 5년도에 끝날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조약 체결하고, 그리고 우리도 일본과 조약 체결할 거예요. 러일 전쟁이 종결하면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러시아가 아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청 날렸죠? 러시아 날렸죠? 기타 우리나라 관련된 주요 국가가 있긴 해요. 근데 있긴 한데 다른 열강들은요. 일본이 한반도를 먹는 걸 용인을 해요. 네가 그거 먹고 러시아 남하만 막어. 그죠?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가 손을 딱 뗄 거고요. 손을 딱 떼면서 일본 독주기로 들어가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일본 독주기가 1905년부터 출발한다. 이 5년, 요게 을사년이에요. 너무 잘 알죠? 을사년의 조약 뭐 있죠? 너무 쉬운 질문? 을사년에 뭐예요? 을사조약이라고요. 여러분,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하나가 아니라 엄청 많죠. 우리가 일본이랑 체결한 조약이 을사조약밖에 없어요? 엄청 많다고요. 엄청 많은데 다른 조약에 비해서 을사조약은 좀 특별하게 다루잖아요. 을사조약은 좀 특별하다. 여기 저항이 막 몰려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되게 특별하게 다루잖아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본 독주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 아웃시켰죠? 러시아 아웃시켰죠? 주요 국가 손을 뗐죠? 그러면 이제 일본 혼자 가니까 을사조약에서, 을사라고만 쓸게요. 을사조약에서 우리의 무슨 권리를 박탈하는가? 왜?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 나라의 대외적인 손발을 끊고 나서 식민지화 과정에 들어간다라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식이라고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보는 개항기, 여러분들이 수험에 맞게 정리하는 개항기는 그냥 개항기 뭐 대원군부터 쭉쭉쭉 나라 뺏기는 것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개씩으로 쪼개자. 첫 번째, 청일. 두 번째, 러일. 세 번째, 일본 독주기. 이걸 먼저 집어넣으세요. 다시. 첫 번째는 청일, 두 번째는 러일, 세 번째는 일본 독주기. 그럼 이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주요 사건 한번 쭉 스크린 해보자고요. 예비 강의니까 가볍게. 자, 그럼 먼저 개항기 첫 번째 구도를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개항기 1번 구도부터 가봅시다. 개항기 1번 구도는 누구 대 누구의 구도? 청일 간의 구도다. 그럼 청일 간의 구도, 이 구도의 출발은 뭐냐? 출발은 세도 정치가 끝났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도 정치가 끝났다. 세도 정치는 앞에서 가볍게 봤는데 세도 정치는 19세기 들어가서 1800에서 1863에 끝날 거고요. 1863. 63년에 끝나고 나면 이제 대원군 집권기라는 게 시작되고요. 여기부터 1번 구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세도 정치 때 문제점이 뭐였지 하면 대표적으로 삼정의 문란인데 이걸 수정하는 게 대원군이에요. 그래서 세도 정치 마치고 63에서 73까지가 흥선대원군 집권기다. 왕은 고종인데 고종이 너무 어려요. 왕이 된 게 12살이에요. 그럼 12살짜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대신하는 거지. 이런 걸 섭정이라래요. 대신. 그죠? 정치에 간섭하는 거죠. 그래서 세도 정치 마치고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63에서 73까지 10년간의 기간이다라는 거고 요게 근현대사 첫 번째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유형은요. 대원군의 대내 정책. 대내 정책 결론은 뭐냐? 세도 정치를 깨트린다. 세도가 뭐 쫓아내. 삼정의 문란 시정해. 왕실 위엄을 되살리고 싶어. 궁궐 다시 져. 이런 정책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대원군 시험 문제는 대내 정책, 그 다음에 대외 정책. 이 당시에 프랑스, 미국 와서 나라 문 열어라. 근데 안 열겠다. 저항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의 기본은 순서인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내 정책, 그 다음에 대외 정책. 그리고 대원군이 73년에 10년간 권좌했다가 내려가는데 이유는 고종이 12살이었죠? 10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22이에요. 성인이에요, 이제. 아버지, 내가 정치할게요. 내려가세요, 이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하야한다고요. 하야.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간 다음에 정계복귀를 2번 더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대내 정책, 대외 정책, 인물 문제. 자, 그러면 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중심을 잘 잡고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근데 외척이 등장합니다. 외척. 그죠? 민씨 세력. 그래서 대원군 하야 이후에 민씨가 등장한다. 민씨 척조, 민씨 외척이 등장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색깔을 바꾼 거죠. 색깔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죠? 대원군 10년? 정권이 바뀌었네. 누구로? 민씨로.
자, 근데 색깔을 바꾼 이유가 단순히 정치 세력이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책 방향이 달라요. 대원군은 누가 와서 나라문 열어라, 나라문 열어라, 통상할래? 그러면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통상수교 거부, 나라문 닫어, 폐쇄, 쇄국. 만약에 이거 안 해? 나라 팔아먹는 거야. 쇄국, 매국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근데 민씨는 나라문을 열어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본한테 처음 열어주는 게 뭐냐? 1876 해서 우리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에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물론 강화도 조약은 기본 내용에다가 부속 조약이 2개 더 있어요. 원래 여러분 조약이라고 하는 게 본조약이 있고요. 경제적인 내용은 부속 조약으로 빼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원문에 부속 조약이 2개 더 있어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 내용까지 봐야 돼요, 여기. 자, 그러면 민씨는 나라문을 열어볼까라고 해서 처음 열어준 게 강화도 조약인데 제가 분명히 그랬죠. 민씨가 처음부터 개화에 적극적이진 않아요. 그냥 나라문을 열어볼까 정도예요. 근데 개화에 몰빵하는 시기가 곧 나와요. 그 개화에 몰빵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80년 들어가자마자 1880년 들어가자마자 개화 정책에 몰빵을 해요.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되게 커졌죠. 이게 개화에 몰빵했단 얘기예요. 왜 제가 80년 들어가면서부터라고 하냐면 이때 개화 전담 기구가 나와요. 기관 이름이 좀 길어요. 통리기무하문. 뭐라고요? 통리기무하문. 너무 길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체 또는 새로운 정책 이런 거 기관 이런 거 볼 때 이름이 길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야 하면 핵심 단어만 먼저 아는 거예요. 통자만. 말을 만드세요. 처음으로 외국과 통화했다. 개화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통리, 기무하문, 어쩌고 저쩌고 되게 긴 게 있어. 라고 하면 객관식이니까 찾을 수 있다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슬슬 눈에 더 들어오는 거죠. 핵심 단어 먼저 기억해야죠. 그래서 개화 전담 기구 통리, 기무하문에다가 뭐 군제 개편도 하고 외국에 사절단도 보내고 개화에 몰빵을 한다고요. 80년 들어가서 한 2년간의 기간 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개화의 예산을 몰빵을 하면 어딘가는 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화의 몰빵에 어딘가는 벼서 그게 뭐냐? 군인들 월급을 안 준 거예요. 1년 넘게. 이 기간 동안에 안 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82년도에 월급 줘요라고 폭발한 사건이 뭐냐? 이모년의 군인들의 난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단독 주제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모군란은 결과묻습니다. 두 문자는 재물포상고, 이모는 재물포상고인데 본수업 가서 볼게요. 그죠? 조금 더 있거든요. 두 문자가. 자, 그러면 월급 못 받은 99인들이 폭발했다. 이모군란. 그럼 이거를 조선 정부가 지금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 요청하냐면 청입니다. 구도를 잘라보는 이유가 하나라고 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되게 편해지거든요. 되게 수험에서는. 대원군 10년 이후에 1번 구도는 계속 민씨예요. 끝날 때까지. 그 민씨는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청이에요. 무조건 청을 불러요. 잊지 마세요. 대원군 10년 이후에 계속 민씨. 민씨는 무조건 누구랑 연결? 청. 1번 구도는 계속 청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진압 못하겠어. 청을 부르자. 청을 불러서 진압한 다음에 이권을 떼어준다고요. 그리고 민씨가 다시 정계에 복귀를 해요. 근데 다시 정계에 복귀한 민씨는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개화를 했어요. 몰빵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 죽을 뻔했죠. 그쵸? 군인들이 나누켜서. 그래서 민씨가 이상해졌다라는 게 이제는 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 권력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의 극이 됐다. 변화를 너무너무 싫어한다. 수구화되었다라고 한다고요. 이상해진 거예요. 그럼 민씨가 수구화됐다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면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 근대화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개혁해야 돼요? 예산 없어. 해야 돼요? 예산 없어. 빌려올게요? 못 빌렸어. 개혁해야 돼요? 안 하겠대요. 그래서 84년도에 급진개화파라는 빨리빨리 개혁합시다. 급진개화파라는 사람들이 갑신정변, 쿠데타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결국에 이건 3일 만에 진압이 돼버려요. 3일차나. 이것도 누가 진압했을까요?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1번 구도는 다 뭐예요? 무조건 민씨, 무조건 청이에요. 이모군란 청이 진압했죠. 갑신정변도 청 불러서 진압한다고요. 3일 만에 끝나요.
그리고 갑신정변 결과로 한성조약 H, 텐진조약 T, 그 중에 텐진조약의 내용을 확인하면 텐진조약. 지금 청일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 동시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모군란 진압하러 청군 들어왔고요. 일본 공사관 경비병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제가 녹색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진한 녹색으로. 요 기간이 우리한테 되게 불안한 기간이에요. 지금 서울에 외국 군대가 양쪽이 다 와 있다고요. 이게 되게 불안한 게 뭐 양쪽 군대가 같이 와 있다가 좀 하다가 그냥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우발적으로 터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갑신정변 진압한 청나라가 일본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이러지 말고 불안불안하다. 전쟁 날 것 같다. 일단 양국 군대 빼자. 동시에 빼자. 동시에 양국 군대를 뺍시다. 동시 아웃. 그리고 만약에 뭔 일이 터지면 동시인 같이 들어오기도 합시다라고 조약을 체결해요. 그게 바로 T해서 텐진 조약이란 거예요. 구체적인 조약 이름은 천천히 외우세요. 아무튼 갑신정변 이후 양국 군대가 동시에 나갔다. 그러면 되게 불안했는데 양국 군대가 동시에 나가니까 10년간은 크게 무리 없이 쭉 가서 94년까지 갈 거고요. 그렇죠? 94년까지. 그럼 갑에서 84. 94 넘어가니까 94년도는 갑오년인데 요때 쌓여왔던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한다. 동학 농민운동. 1번 구도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요. 갑오 동학 농민운동. 동학. 이거 진압을 못하더라 민씨가 그럼 또 누굴 부를까요? 청을 부르죠. 근데 일본이 텐진조약 얘 때문에 따라 들어와요. 그럼 둘이 전쟁이 나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을 우리 무슨 개혁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갑오년이니까 갑오개혁이라고 했죠. 그래서 갑오개혁 1차, 2차를 쭉 보게 된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일본 구도가 끝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그리면서 반복하면서 살을 채워넣으면 일본 구도가 끝나고요. 개항기는 일본 구도 요 제일 마지막 회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난도로 볼 때는 쭉쭉쭉 올라가다가 요 마지막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이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만 잘 버티면 뒤에는 내리막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1번 구도예요. 자, 그럼 1번 구도의 끝 뭐로 끝났다? 청일전쟁. 그럼 이제 2번 구도로 넘어가야죠. 자, 개항기 구도를 볼 때 1번 구도는 청일전쟁으로 끝. 2번 구도는 일 간의 구도죠. 결국에 이것도 러일 전쟁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4년까지 봤으니까 이제 2번 구도는 몇 년부터 보면 될까요? 95년부터 보면 되겠죠. 러일 간의 구도는 95년부터 출발하자 95년에 1년의 사건이 쭉 있을 건데요. 지금은 가볍게 들으세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조약을 체결해요. 왜냐하면 패전국한테 모든 책임을 다 물려야 돼요. 그래서 청일전쟁 마치고 95년 들어갈 때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라고만 쓸게요.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서는요. 청나라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다 물어요. 그럼 배상금을 다 문다에다가 일부 영토도 뺏기는데 그게 요동지역인데 요동을 원래 가지고 싶었던 게 러시아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가 관여해서 요동을 토해내게 만듭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전쟁 마치고 조약 체결해서 청나라가 배상금 물어. 영토도 뺏겼어. 근데 그 영토 뺏긴 걸 러시아가 나서 야 돌려줘라고 한다고요. 그게 러시아의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번 구도는 민씨 무조건 청.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게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가 아웃됐구나. 하지만 여전히 권력 잡고 있는 건 민씨죠. 그렇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든든한 백 청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러시아가 일본을 압박을 하니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거죠. 청이 날아가서 내가 약간 불안했는데 러시아가 있었네. 그래서 러시아랑 슬슬 손을 잡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본이 러시아랑 손을 슬슬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그게 뭐냐? 을미, 사변, 이어서 을미, 개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5년에 1년의 사건은 시러을이란 두 문자로 내용을 딱 들은 다음에 이제 두 문자로 암기를 할 거예요. 두 문자가 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실전에서 천천히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논리적으로 한국사 뭐 이해가 중요해, 흐름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됐으면 결국에는 축약해서 집어넣어야지 실전에서 문제 풀 때 쓸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쟁 마치고 조약 체결 시모노세키 조약 95년도에 시러을이라는 사건이 있고요. 전체적인 순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을미기역의 단독 문제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 하면은 여러분 을미 사변이 터진 공간이 경복궁이에요. 근데 거기 고종도 있었어요. 그죠? 왕비가 죽었죠. 근데 왕도 거기 있었다고요. 그래서 신변의 불안감을 느낀 고종이 이듬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그걸 우리가 96에서 97까지 1년간의 기간해서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관파천. 여기서 아관파천 할 때 아가 러시아예요. 러시아 할 때 아에서 안가 그게 아니라 러시아를 중국 애들이 아라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관으로 파천 왕이 옮겨갔다. 이게 아관파천이에요. 러시아로 간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에 숨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럼 이 당시에 러시아 공사관에 쭉 고종이 들어가서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방 2개짜리 투룸을 제공해 줬대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렇죠? 그리고 좀 괜찮습니다. 발코니도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 당시에 요 발코니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백성들 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러면서 베란다 정치할 때요. 그럼 백성들은 이제 전화 보면서 전화 막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딱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요 시기. 그러면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이 피신해 있는데 러시아가 그냥 도와주겠습니까? 아니겠죠.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똑똑똑 하더니 전화 계세요? 들어와서 전화 저희가 나무가 필요한데 줄 수 있나요? 저희가 광산이 필요한데 줄 수 있나요? 안 줄 수가 없죠. 안 줄 수가 없죠. 왜? 안 주면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간파천기는 특징이 러시아한테 우리가 철도, 광산, 러시아는 특히나 나무랑 광산인데 이권을 뺏긴다고요. 그럼 이권을 뺏기면 러시아 주면은 사실 다른 나라도 다 달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최국대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얘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얘를 또 줬어요. 그러면 최국대 조항은 제일 많이 주네. 최고로 혜택받은 국가 걔랑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러시아한테 광산 줬어요? 그럼 최국대우 규정을 준 나라한테 최고로 혜택을 준다. 제일 잘해주기로 했으니까 걔도 또 줘야 돼요. 요구하러 온다고요. 그래서 한반도가 빼곡하게 털리는 시기예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지식인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96년도에 이권 침탈 저지 활동하기 위해서 쭉 들고 일어나고요. 횟수로는 쭉 가서 98년도 세 번째까지 갈 텐데 요 단체가 뭐다? 독립협회다. 시험 문제는 A급 주제죠. 독립협회. 이권 침탈을 막아보자. 독립협회 96, 마지막 해 98까지. 근데 독립협회는 초반에는 미약했지만 이 단체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파워풀해져요. 왜 그러냐면 독립협회의 최대 장점이 있어요. 최대 장점. 그게 뭐냐? 백성에 기반합니다. 백성, 국민, 민중에 기반해요.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갈수록 독립협회가 점점 세집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벤트가 하나 있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 1년을 딱 채운 다음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지금의 현재 덕수궁인데 덕수궁 이름 전에는 경운궁이라고 했어요. 궁궐은 천천히 보시죠. 덕수궁 이전에 경운궁.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와서 나는 황제야라고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 대한제국, 황제가 된 고종과 독립협회가 공존하는 기간이 있다고요. 1년 남짓. 요 빗금 치는 기간. 그럼 이 기간은 뭐예요? 그러면 독립협회랑 둘이 논의하는 기간이에요. 앞으로 이 나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기간. 논의를 막 하다가 그러다가 98년도에 합의를 보고 최종 산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헌의 6조라고 하는 고종에게 올리는 글 A급 사료인데
이걸 마지막에 합의한 다음에 올려요. 근데 전하가 알았다라고 했다가 이거를 깨버립니다. 그럼 왜 깨요 그러면? 왜 깨요 그러면? 독립협회가 추구한 정치 형태는 입헌 군주제예요. 여러분 입헌 군주제가 뭘까요? 이 단어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 뜻을 부여해보세요. 여러분 입헌 군주제는 군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입헌 군주. 군주가 있는데 입헌 군주권은 헌법에 입각해라. 헌법, 법을 만들어서 군주권을 제한하겠다. 그럼 법을 만드는 기관 뭐가 필요해요?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독립협회 시험에 낼 때 제일 잘 내는 정답이 중추원 의회 만들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모함을 하는 거죠. 얘네 전하 공화정 하려고 해요. 공화정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독립협회는 입헌군주제 주장했어. 근데 반대쪽에서 모함할 때 전하 얘네 공화정이래요. 전하를 없애려고 한대요. 누가 들어도 아닌데 근데 고종은 심리상태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들린다고요. 그래서 고종이 니놈들이 감히 나를 없애려고? 깜짝 놀랐잖아. 그러면서 얘네 없애버려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 없애버려라. 이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99년도 딱 이듬해 나 혼자 갈 거야. 그래서 대한국 국제라는 본인의 정책 방향을 밝힌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나는 황제야. 터치하지 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쭉 하다가 결국에 나라 뺏기는 건 1910인데 대부분 개혁은 언제 끝나냐? 1904. 러일 전쟁 터지면 끝날 거라고요. 1번 구도보다는 간단하죠. 왜요? 앞에 사건이 몰려있고 뒤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을미개혁 단독, 빈도는 뭐 되게 높진 않다. 개혁은 여러분 갑오개혁 1, 2차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A급 대한제국의 개혁. 이 개혁을 대한제국 연호가 광무예요.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광무개혁이 이제 A급 주제예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에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립협회 또는 광무개혁. 매 시험당. 자, 그러면 2번 구도는 뭐로 끝났죠? 1번 구도는 청일전쟁으로 끝. 2번 구도는 러일전쟁으로 끝. 그럼 이제 3번 구도 가야죠. 1단계는 청일, 2단계는 러일, 3단계는 일본 독주기가 될 건데, 자, 일본 독주기, 1이라고 한번 쓸게요.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시기, 일본 독주기. 그 일본 독주기의 출발, 시작은 뭐냐? 이제 러일 전쟁은 1904에 시작해서 5년도에 끝나고요. 전쟁이 딱 끝나는 마지막에는 뭔가 조약 체결할 거예요. 이름은 천천히 외우세요. 포츠머스인데, 러시아가 졌죠? 손 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1905년부터 일본 독주기가 쭉 시작이 된다. 다 쓸게요. 일본 독주기가 시작이 된다. 러시아 손 떼고 조약 체결 첫 번째 뭐냐? 을사조약이죠. 여기서 외교권을 우리가 강탈을 당해요. 외교권을 시작으로 순서대로 쭉 뺏길 거예요. 외교권, 군대 예산, 사법권, 경찰권. 그러니까 식민지화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을사조약.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몰려있는 거예요. 시험에도 제일 잘 내고. 그래서 외교권 시작으로 쭉쭉쭉쭉 뺏깁니다. 쭉쭉쭉 뺏겨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일 병합조약. 나라 뺏기는 수순까지 가게 될 거고요. 요게 마지막 세 번째 일본 독주기인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기죠. 나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죠. 그래서 이때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의병은 10년 전에 먼저 시작했는데 여기서 두 번 더 해요. 을사, 그 다음에 정미. 그래서 유생들은 싸우자. 의병. 근데 지식인들은 무식하게 싸울 게 아니라 우리도 잘 나가는 그들처럼 우리도 교육 발전, 산업 발전, 교육 산업, 문화를 발전시켜서 그들처럼 역량을 기르자. 실력 양성. 그 실력 양성 중에 이 시기 실력 양성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해요. 실력 양성 중에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우리도 교육, 우리도 산업, 우리도 문화를 발전시켜 실력 양성 운동 중에 이 시기 실력 양성을 애국 계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병은 의병대로
애국계몽대로 쭉 갈 건데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해요? 그러면 노선이 다르니까요. 목표는 같지만 노선이 다르니까. 심지어 애국계몽의 스타트로 보는 독립협회 이쪽의 독립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조선 백성은 원통한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하면 기껏 한다는 것이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의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서로가 서로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근데 후반에 가면은 둘이 합쳐지는 느낌을 보여주는 단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건 잘 봐야 되는데 분열됐던 게 합쳐지죠. 그러면 무조건 A급 단체가 나옵니다. 분열됐던 게 합쳐져 A급 단체. 애국계몽 라인을 쭉 따라왔어. 근데 의병 요소를 결합을 했어. 그 단체가 뭐냐? 네, 그 단체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그림도 유명한 신민회가 되는 거예요. 네, 신민회. 그럼 분열됐던 게 하나로 합쳐지니까 당연히 A급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1907년도에 시작해서 11년도까지 쭉 갈 거고요. 신민의 개별적인 특징은 본속 가서 볼 텐데 제가 하나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나라 뺏기는 게 몇 년도예요? 1910이에요. 나라 뺏기면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가 시작된다. 근데 이 단체는 1년을 더 갔네요. 그쵸? 식민지인데 어떻게? 이 단체는 비밀결사, 드러나는 단체가 아니에요. 이런 특징들을 물어보는 게 신민의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외교권을 시작으로 쭉쭉쭉 우리가 나라를 뺏겨가는 과정의 마지막 조항, 의병, 그 다음에 애국계몽. 시험 문제는 의병을 비교하세요. 을미열사 정미, 세의병을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고요. 애국계몽은 단체들을 쭉 보세요 해서 뭐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런 단체들을 쭉 보면서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인데 거의 시험 문제는 90%는 신민회고 나머지 10%는 대한자강회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의병 따로, 애국계몽 따로, 근데 거의 문제는 어디로? 신민회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하면은 마지막 3번 구조가 끝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오늘 개항기 파트 근현대사 크게 3개로 쪼개서 1단계 청일, 그렇죠? 2단계는 러일, 그 다음에 3단계는 일본 독주기. 그 안에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는지 요 부분까지 쭉 봤는데요. 이거를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구체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항기가 딱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순서만 잘 잡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나머지는 그 안에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건 별도로 외우면 되죠. 두 문자 따서. 순서 잡는 게 한국사는 항상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비 강의 이번 시간은 개항기 한번 봤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일제강점기 예비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